매일같이 연습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좀 많이 배우고 감독님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일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복세가 눈에 띄는 속도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였다. 바짝 연타석 홈런을 치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 며칠뿐이었다. 그 사이 트레이드 영입, 부상 선수 복귀로 주전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만 갔다. 야구도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의 100%의 이제 스윙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코칭 스태프에서도 삼진 당해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했어요. 그는 그렇게 1군과 2군을 오가며 속만 태우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도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는 차세대 거포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꿈치 재활로 1군에 늦게 합류한 그는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때가 2011년이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오지환 선수는 3년 동안 꾸준하게 1군에서 버텼고 참아줬고 구단이 참아줬고 감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가 지금 서서히 이제 어떤 선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박병호 선수는 상황은 똑같지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 반복되는 거죠. 1군에 올라와서 바로 뭔가 결과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근데 그런 게 이제 선수를 좀 약간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팀도 그렇고 뭐 본인도 그렇고 사실 많은 인내가 좀 필요한 작업이죠. 2군의 베리 본즈. 하지만 1군에서의 통산 타율은 고작 1할 9푼이었다. 2011년도에 정말 저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네,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야구를 하고는 있었지만 좀 뭔가 좀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손에서 야구를. 그만큼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야구를 그만두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볼까? 좀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야구를 하기 때문에 혼자 지방에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형과 저를 이제 평일에 이제 키우다시피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야구를 그만두겠다 말은 못 하겠고, 만약에 그만두면 뵐 자신이 없었고,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에겐 또 다른 운명이,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트레이드였다. 이적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넥센과 LG의 갑작스런 트레이드 발표에 야구계가 술렁였습니다. 투수 송신영과 김성현을 심수창 박병호와 2대2로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던 박병호를 넥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데려간 것이다. 프로 팀은 팬들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트레이드를 감행한다는 건 선수들 사기도 문제도 그렇고 팬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봤을 때는 아니 1군에 있는 김성현 선수하고 선발 하나 주고 키포인트 송신영이 주고 박병호를 왜 꼭 굳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이제 넥센에서는 1군에서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LG로 트레이드가 된 거고, 김성현 선수, 뭐 송시영 선수에서, 그리고 반대로 LG는 이제 유망주급 선수를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었던 거죠. 박병호가 몇 년 동안 지금 LG에서 계속 고생하고 실력을 뽐내지 못했는데 그게 실력이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팬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LG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박병호를 선택한 김슈진 감독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2군 경기를 보니까 뭐 좌우로 치는데 뭐 이 홈런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측도 그렇고 뭐 센터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박병호 정도면은 목동에서 최소 30개,
홈런 30개, 타점 한 80타점 정도는 충분히 쳐줄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선수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좀 하게끔 좀 해달라. 상당히 잠재 능력이 있는 선수다. 왜 저런 선수가 2군에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었고 뭔가 문제는 있으니까 2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았죠. 네, 오히려 좋았어요. 좀 사연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넥센에는 그런 선수들과 이렇게 뭔가 마음이 통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좋았어요. 사실 넥센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시즌이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박병호를 불러들인 김시진 감독은 하나의 처방전을 내려주었다. 그 내용은 바로 감독님을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은 경기에서 너가 부상이 없는 한 전 경기를 다 내보낼 테니 그리고 코치한테도 너 폼 어떻게 고쳐라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할 테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50타석을 삼진을 먹더라도 나는 내가 감독 있는 동안 난 4번이다. 하루는 제가 삼진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지금 스윙 너무 좋았다고 앞으로 200번 삼진을 이렇게 당하라고. 그 터지는 시기가 어떤지 몰라도 그때 그 기다릴 거니까 타석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지 마라. 상상을 초월하는 처방전을 받아든 박병호는 새로운 타석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구 크게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깁니다. 박병호 솔로 홈런. 시즌 1호 LG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시즌 첫 홈런 마수거리 홈런을 넥센에 와서 오늘 경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단한 힘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홈런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얼떨떨하게 진짜 그라운드를 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친 홈런이기도 하고. 단지 팀이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넥센에서 혹시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박병호 능력을 저희들이 본 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 아닌가.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이제 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환경의 변화라든가 계속 이제 그 1군에 있지 못하는 그런 좀 위축이라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병호랑 많이 이제 그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병호의 그런 이제 믿음 또 그 당시에 김시진 감독님에 대한 병호에 대한 믿음. 이런 전폭적인 지지 속에 그는 점점 타석의 재미와 팀의 의미를 알아갔다. 8월 20일 기아전 투수 유동훈을 상대로 선 마지막 타석이었다. 그는 계속 공을 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렸지만 침착하게 공을 골라낸 박병호. 그리고 멀리 그리고 높이 떠 날아가는 공. 이것은 그날 경기를 끝내는 결정타, 끝내기 홈런이 되어주었다. 트레이드된 지 단 20일 만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던 것이다.